자, 위상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위상자를 이용해서 파동의 중첩을 표현하면 그의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이렇게 있어요. 파가 이렇게 진행해 갈 때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위상이. 자, 이거는요. 벡터로 표현하면요. 벡터의 시작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화살표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YM1이라고 합시다. YM1 전체 진폭이 이게 최대치가 되면 이게 지금 진폭값이에요. 진폭값에서 요 진폭값에 해당하는 위상자가 돌아가서 나타난 게 지금 요 변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Y1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면은 요게 아래로 가니까는 요 Y1 값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얘가 파동이 진행해 가서 이렇게 됐다면 요게 파가 더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서 이렇게 왔다면 요 위치가 여기가 돼버렸죠. 그러면요 이때 위상은 0이 돼버리죠. 그렇죠? 변이는 0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요 이게 더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최대 아래쪽으로 최대로 진동한 진폭 값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YM1과 요 원래의 진폭 값이 바로 요 변이의 Y1 값하고 딱 같아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게 또 이동해 가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동한 파가 이렇게 된 파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에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가 오면요 이거는요 이렇게 위상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온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YM이 될 거라고요. YM1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변이값은 이거고 Y1은 이거고 그렇죠? 이거 진폭에 대한 변이는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파가 하나의 파가 이렇게 위상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개의 파를 위상자로 해서 중첩을 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진폭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파가 이제 왔으니까 또 다른 파의 진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YM2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파가 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즉 이거예요. 앞에서 한 거 요거예요. 요거 파이만큼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에 대한 변이는 이거 Y1 요놈에 대한 변이는 이거 Y2 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합하면 두 개를 합하면 여기에다가 Y1 값을 더 더해주니까 이게 전체 값이 되죠. 이게 Y란 말이에요. 이게 Y란 말이에요. Y 프라임. 즉 Y 프라임은요. Y1 더하기 Y2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변이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이값 위상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해졌을 때의 위상자는요.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면은 새로운 벡터가 나오죠. 요거 평행 이동시켜갖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YM2란 말이에요. 그럼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처음 출발해서 종착점까지 이어주는 거 요게 바로 YM 값이에요. 요거의 최대 진폭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변이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 그럼 합성파의 위상자가 따로 또 나오죠.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지금 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요. 원래의 요거랑 합성파의 위상자랑 이루는 각도 여기가 또 새로운 각도가 형성이 되죠. 요게 지금 베타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성파의 요거는 요거와
베타만큼 각도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요 합성파, 요거의 표현은 ym 프라임에다가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그 다음에 요거와 베타만큼의 각도, 위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요 놈이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합성파의 진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합성파의 진폭 그러면 요거에서 요 놈에 해당하는 변이값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정상파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와 공명입니다. 스탠딩 웨이브예요. 공명은 앞에서 했습니다. 자기의 진동수와 외부에서 들어온 진동수와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공명이라고 했죠. 앞에 챕터에서 했습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 스탠딩 웨이브. 이거는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말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봅시다. 두 개의 파가 합쳐져요. 두 개의 파가 합쳐지는데 파장이 같고 같은 파장, 같은 진동수를 갖는 파장이 같고 그 다음에 속력이 같은 겁니다. 두 개의 파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다가 마주치면 합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하나는 얘는 이런 파고요. 이런 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파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요. 와가지고 딱 한 지점에서 지금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파동의 중첩 법칙에 의해서 진폭은 서로 대수적으로 합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합해주면요 위로 볼록 해주면 되고,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개의 파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진폭 요거가 같으니까 2배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요. 시간이 더 지나서 반파장씩 가요. 반파장씩 가요.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반파장 더 간 겁니다. 반파장. 얘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합해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합해주면. 얘 합해주면. 요거 합하면요.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0 나오죠. 0이에요. 0.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0 나오죠. 0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전부 0인 상태가 돼요. 즉 진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면요. 얘가 가면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게 이쪽으로 오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서 합성파는 또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진동, 위쪽으로 진동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위쪽으로 최대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아래쪽으로 최대가 됐다가, 그럼 마치 뭐가 돼요? 위쪽으로 최대 0, 아래쪽으로 최대 하면요. 위쪽으로 최대 됐다가 0 됐다가 아래쪽으로 최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최대됐다가 0 됐다가 아래쪽으로 최대됐다가 같은 영역에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파예요. 자, 그럼 이 정상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표현할까? 진폭과 파장이 같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파동이 ym sin kx 빼기 오메가 t. 그 다음에 하나는 반대쪽에서 와야 되죠?
진폭은 같고 xt 요놈이 ym sin kx 플러스 오메가 t. 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두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면 중첩 법칙 쓰면 되죠. y 프라임 xt. 요건 두 개를 합하면 되니까 y1 xt 더하기 y2 xt. 요거는 ym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ym sin kx 플러스 오메가 t예요. 맞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한 거 sin 알파 더하기 sin 베타는 2배의 sin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이거 했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바꾸면 y 프라임 xt 요놈은 2배의 요거 ym 묶어내면 되죠. 그 다음에 sin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뭐 나와요? 2배 kx.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하면은요 빼기 오메가 t 2배의 요거 되죠. 됐어요? 자, 이거는 2배의 ym sin kx 남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코사인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진폭이고요. 이게 진동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이 정상파 반대 방향에서 진폭이 같고 파장이 같은 두 개의 파가 반대 방향에서 오다가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진행해 가다가 이쪽에선 계속 이런 파를 보내요. 그러다가 벽면에 딱 부딪혀요. 부딪히면 반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선 계속 파가 오고 반사돼서 온다면 왼쪽에서 진행해 온 파와 오른쪽에서 반사되어 온 파가 이제 두 개가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게 되면은 진폭은 같고 파장도 같고 그게 만나면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이렇게 파가 진행해 가다가 반사가 돼요. 경계에서 이제 반사가 돼서 나와요. 그렇게 반사가 돼서 나오는 파는 두 가지 형태로 반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거와 하나는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고정단 반사는 말 그대로 여기가 묶여 있는 거고 자유단 반사는 여기가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단 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진행해 와요. 진행해 오다가 여기 딱 부딪혀요. 부딪히고 나면은 반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사가 얘가 벽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죠. 그럼 반사가 일어날 때는 무슨 법칙 따라요? 반사가 일어날 때 작용 반작용이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주면 똑같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 반대인 힘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니까 반사될 때는 뒤집어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자유단 반사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여기가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고리를 매달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오면 이 고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리까지 파동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위쪽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받아서 고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됐다가 고리는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중력 때문에. 그러면은 반사돼서 나가는 파동은 고리가 마치 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진동시켜준 파동, 위쪽으로 진동한 파동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단 반사에서는 반사가 일어났을 때 위상 차이가 없어요. 고정단 반사는 위쪽으로 진동한 게 아래쪽으로 진동해서 나가죠. 위상 차이가 180도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파의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위상차가 있느냐 없느냐. 고정단 반사는 위상차가 180도 일어나는 거고 자유단 반사는 위상차가 안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날 때.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입사한 파하고 반사된 파는 방향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위상차 일어나고, 위상차가 180도고 고정단 반사에서 되었어요? 그런데 각 진동수는 그럼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놈의 진동수와 반사돼서 새롭게 나오는 놈의 진동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진동수와 반사돼서 나오는 진동수가 같으니까 합쳐지면 뭐가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오실레이션 진동에서 했습니다. 원래 진동수와 외부에서 온 진동수가 같아지면 공명이 일어난다. 자, 그럼 이렇게 공명이 일어날 때 봅시다. 현에서 봅시다. 현이 이렇게 있어요. 줄이 이렇게 있어요. 줄의 길이 얼마로 할까요? L로 해봅시다. 요 놈이 정상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아래로 진동한 형태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상파는 위아래로 진동한 형태, 요거. 이렇게 진동한 형태. 이쪽에 이렇게 있던 놈을 줄을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전체의 길이가 지금 L이란 말이에요. L이고 이거는 파장으로 하면 몇 파장이죠? 반파장이에요. 2분의 람다. 한 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진동이에요.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의 진동에서. 자, 그 다음에 정상파는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야 되죠? 정상파는 요게 하나가 또 반절의 형태가 나타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어디서냐면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서 자, 이 사인 값이 0이 되는 거. 0이 될 때 봅시다. 사인 값이 0이면요. 진폭 얼마예요? 0 나오죠.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옆에다 두고 합시다. y 프라임 xt 요게 2배의 ym 사인 kx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였거든요. 진폭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0이면 돼요. 이 값이 0이면 되는데 이건 상수라 0이 안 되죠. 그러면은 사인 kx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kx가 얼마 돼야 돼요? 파이 값이면 되죠. 그런데 파이마다 0 나오죠. 즉 n파이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k는 람다분의 2파이였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는 k 곱하기 람다분의 2파이는 n파이예요. 없어지죠. 따라서 x는 뭐가 나와요? 2분의 람다 곱하기 n 나와요. 반파장의 정수배예요. 반파장의 정수배마다 뭐가 돼요? 변이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변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1이면 되죠. 이게 1. 이게 1이면 되죠. 그러면 이 변이가 최대가 되죠. 즉 사인 kx가 1이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의 절대값이. 그럼 kx가 얼마일 때예요? kx가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절대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5 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n은 0부터 그렇죠? 홀수 아닙니까? 홀수 0부터 n은 0부터 하면 이거 나오죠. 0일 때 2분의 1 그 다음에 1일 때 2분의 0 1일 때 요거 되니까 2n 요겁니다.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2분의 2n 플러스 1 람다 홀수배입니다. 홀수배 홀수예요. 자, 그러면 kx가 2분의 2n 플러스 1 람다일 때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k가 뭐예요? k가 람다분의 2파이 또 집어넣으셔도 돼요. 집어넣으세요.